나이가 많았을 때 돈 없으면 정말 슬픈 거예요. 그 공황이 되면 모든 자산은 폭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은행에 저축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 올라가는 게 있죠. 바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요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네. 내년에 경제 위기가 올 거다, 경제 공황이 올 거다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뉴스나 아니면 뭐 유튜브 아니면 뭐 책, 서적을 통해서 내년에 공통적인 의견은 내년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내린다는 거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렇게 과도하게 화폐를 발행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을 더 풀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화폐를 더 찍어내겠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 불안해요.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일단은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전 세계의 금융,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70% 이상 저도 동의합니다. 공부 좀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 위기하고 그 다음에 공황이 약간 다른 의미예요. 보통 얘기하는 거는 금융 위기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공황의 개념은 뭐냐면은 거의 뭐 진짜 실업자가 많아지고 공급이 과잉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금융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게 공황이에요. 공황이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상반된 것 같은데, 이거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면 공황이 이제 디플레이션이죠. 어떤 반어적인 생각인데 이건 항상 공조합니다. 이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 금리가 지금 4.75%면 이것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쪽 미국에서는 이걸 낮추겠다는 거죠.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은 상태가 아닌데 이 상황에서 돈을 더 푼다? 도대체 미국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경제에 진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기, 그 다음에 뭐 공황 이런 것들 오기 전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제일 나쁜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에 제일 나쁜 거가 뭐예요? 물가죠, 물가.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정의를 내리자면은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이 디플레이션의 공황에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실업률은 저하되고 가장 나쁜 것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하이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금융위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공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외국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모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번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미국이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보다 지금 더 어려운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유럽도 말도 못하고요. 특히 이런 남미 쪽 너무 안 좋고, 동아시아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만 중요시하고 다른 나라는 중요시하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일부 국가가 무너지면 그거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둥인 미국이 무너지면요 그냥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하시고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황이 오잖아요. 공황의 전조 증상은 주식입니다. 주식. 그러니까 주식이 뜻이 뭐냐면 미래 가치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이란 나라 나스닥 지금 연일 최고가 경신은 그것만 보면 뭐예요? 와, 경제가 살아났다.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런 거에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만약에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공황이 올 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금융 위기가 올 것 같은데 나라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힘드니까 조심하십시오.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마치 쇼 윈도우에 어떤 진열장에 놓아진 마네킹처럼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아마 빌딩일 거예요, 빌딩.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68층, 58층 이런 큰
빌딩들의 공실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뭐 보시면 이대, 종로, 신촌 뭐 이런데 뭐 홍대는 조금 나은데 그런데 차 타고 지나가다 보시면요 임대라고 써 있는 거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엔 사무실,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의 사무실이 공실률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다 비어있는 거예요. 이 금융위기나 공황은요 어떤 작은 분야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산불처럼 확 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거품이 많다라는 게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그런 전조 증상들이 물론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핑계고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 회사들의 공실률이 높다는 건요 그만큼 실업률도 가중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전조 증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전조 증상은 바로 건설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 생각은 이래, 제 생각이니까 제 말이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 나라의 부동산도 거품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 인구 대비에 한 4인 가족을 하면은 거의 90%가 넘어야 돼요. 내 집 장만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저번에 전세 어떤 그런 사기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뭐 연립주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1,000개, 2,000개씩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라 한 분이 5,000개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이거는 투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아파트 값이라는 게 어느 정도 돼서 뭐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이게 이 정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웬만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걸 내리는 순간 은행에 있는 대출금이 낮아지기 때문에요. 은행권에서도 무서워하는 거죠, 이거. 왜? 이거 대출 낮췄다가 원래 80% 대출을 받았는데 60%로 대출을 낮췄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나 못 갚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건을 은행에서 잡을 텐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건설업,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나 어떤 공황의 시스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첫 번째 소식은 바로 도급순위 100위 밑으로 있는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나고 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중견기업, 그러니까 도급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다. 이런 뉴스나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바로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설 회사가 먼저 그게 피부에 와닿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현금 보유를 늘려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위기가 오면요.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뭐죠? 주식이에요. 주식이 폭락. 검은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식 폭락. 그 다음에 뭐가 떨어지겠어요?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죠. 네. 네네. 주가 폭락, 부동산 폭락. 그러면은 중요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금값. 금값도 떨어지긴 할 텐데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지 않을까요? 일단 그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 때는 금값이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요. 근데 반대로 공황이 오면은 금값도 맥을 못 추게 폭락합니다. 은값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회사에서 내년에 여름에 무지하게 더울 것 같아서 미리 선풍기를 갖다가 한 10만 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날씨가 안 더워요. 그러면 소비가 안 되겠죠? 그럼 이 회사 망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공급이 과잉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는 게 뭐예요? 개인이 돈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실업이 돼요. 직장이 없어요. 길거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흑백 사진인데 뉴욕에서 이 코트를 이렇게 입고 중절모를 쓰고 이만한 긴 사람들이 그 배식을 받으려고 서 있는 거. 네네. 그게 공황이에요. 그 공황이 되면 모든 자산은 폭락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하나 올라가는 게 있죠. 현금? 달러예요. 달러입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높여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다 모든 게 폭락이 됐어요. 자산도 폭락, 뭐 부동산 모든 게 다 폭락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지는데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공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완전히 사그러드는 이런 상황이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예요. 줍줍이라고 알아요? 줍줍. 예를 들면 IMF 때 이제 부자들이 다 모든 가에 폭락하니까 뭐 집들도 그렇고 그때 땅이나 집을 엄청 사는 거죠. 있는 돈으로. 맞아요. 네. 줍줍. 주워 먹는 거. 네. 줍줍.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자, 내년에 만약에 큰 위기가 오면은 현금을 보유하라 그랬으니까 현금을 계속 모아놔야지. 은행에 저축해야지. 자, 여기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현금을 보유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은행에 보유한다? 그럼 뱅크런 일어나면 어떡하실 건데요? 뱅크런 일어나면요, 내가 돈이 많아도 못 찾아요. 하루에 200만 원밖에 못 찾는데요. 근데 저기에 있는 뭐 경매 물건이 있고 주식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지금 사고 싶은데 못 사요. 자, 그런데 현금을 막 쌓아놔요. 5만 원짜리로 집에서. 위급할 때 써야지. 현금은 가치가 떨어지는데요. 특히 원화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약간 장사가 나오는데 금을 사두는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 때는 해지 수단과 안전 자산으로 금을 보유했을 때는 금값이 올라가서 예금하는 거에 거의 10배의 이득이 있습니다. 금은 이자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예금 금리가 지금 2%에서 3.5% 정도 되는데 이때까지 금은 32% 올랐어요. 그러면은 3%만 계산하더라도 10배 가치가 오른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공황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있는 지금 부동산 저기 많이 그렇게 되어 있어. 주식 해야 돼. 금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금은요. 자, 팔면 돼요. 현금이 필요해. 나 현금으로 뭘 해야 돼. 현금으로 주식을 사야 돼.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야 돼. 자, 팔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금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금값이 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금값이 오른 만큼의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하라 그래서 현금을 계속 해가지고 현금만 놔두는 게 어리석은 거고요. 갖고 있는 현금으로 금을 사가지고 그 금의 가치가 오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했을 때의 판단이 섰을 때 이 금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서 쓰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황이 왔을 때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이건 겪어본 사람들만 알아요. 가장들만 알아요.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에휴, 나는 어떻게 되겠지.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평생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돼. 과연 그럴까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평생 직장으로 다닐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한테 어떤 위기가 생기지 않고 고난이 생기지 않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갑자기 이런 공황이나 금융위기 이거 갑자기 와요. 하면 와요. IMF 겪어보셨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었어요. 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나오는 자산이 없어요. 원자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석유가 나요? 아니면 뭐 광물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뭐가 있어요? 원자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오직 고급 인력으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달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불을 못하니까 그게 바로 자빠지고 그게 국가 부도가 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번 겪어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그때 IMF 때 우리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됐다. 내 아내한테 부끄러운 가장이 됐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 생명을 끊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라에서 어떤 뭐라도 경고를 해줬나요? 경고 없었어요.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경고를 해줬으면, 이럴 수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려줬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극복했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걸 또 당하실 거예요. 자, 이제는 결론이 좀 났잖아요. 내년에 힘들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융위기 때문에 뭐 공황이 온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그렇지만 준비는 하세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덜 타격을 입을 거예요. 어차피 오는 거라면요, 뭐 맞서야죠.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쓰러져요. 얼마나 슬픈 일인데요. 돈이라는 게 참 사람 사악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특히 나이 들었을 때.
정말 나이가 많았을 때 돈 없으면 정말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어려운 거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더라도 맞서 싸우고 그리고 준비하시고요. 준비를 잘 하신 분, 맞서 싸우신 분들은 더 큰 희망이 있으니까요. 뭐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정말 해낼 수 있고요. 정말 멋진 가정 그리고 멋진 아버지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